14페이지는 저번 주에 공부한 겁니다. 했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원래 도시군 관리局결정하는 건데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그냥 핵심 단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립구역. 같으면 본다. 자동 결정하는 거. 같으면 본다. 다르면 도시군 관리局결정해줘야 됩니다. 지정해줘야 된다. 결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되고. 용도지역이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공유수면인데 어디에 연접해 있을 때, 도시에 연접할 때, 그리고 산업단지 중에는 무슨 제외되고, 무슨 단지는 제외하고, 농공단지는 아니고요. 이제 무슨 산업단지에 붙어 있으면 도시로 의제됐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도 도시 의제, 수력발전소가 아닌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도시로 의제한다. 그랬습니다. 해제가 되면 과거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15페이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에 대한 제한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부속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무엇에 따르면 되겠어요? 당연히 주된 건축물에 따른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창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공장이 가능한 용도지역에서 부속 용도니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고가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공장에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되죠. 그럼 다시 읽어보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른다. 제가 설명 안 드렸어도 이 말은 맞는 걸로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왔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법 체계를 명확하게 우리 책에 요약집이니까 안 써놨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이제 더 추가로 허용할 수도 있고, 추가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시험에서 언급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 체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체계는. 자, 이제 15페이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뭐가 됐죠? 단독주택 됐죠. 근데 무슨 주택은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은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되는데, 그런데 일종 근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아동복지센터라든가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아동은 기억 안 해도 다가구는 좀 기억해 주세요. 다가구 안 된다. 다른 거 까먹더라도. 그러니까 일종 근생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좀 있다 이런 정도. 요즘에 노키즈존 이런 거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저기는 이제 전용 주거지니까 아주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 다가구 대화는 안 돼요. 아동들이 다 보내버렸어요. 아동 다가구 대화는 안 된다. 아동복지센터 다가구 안 된다고 했죠? 다가구 뭐가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대화. 대피소 공중화장실은 안 돼요. 다 기억은 못 해도 되고요. 다가구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당연히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 잡기 1000 미만인 것, 여기는 대피소, 공중화장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되는 거 이제 좀 더 많이 되겠죠.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겠죠. 그 편리한 주거 환경이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학교,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 대학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노유자 시설 돼요. 노유자 시설. 고등학교까지 됩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됐죠? 아파트는 안 됩니다.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종교는 어디서부터 됩니까? 이제 2종, 3종에 되는 거죠. 그래서 2종, 3종은 단독, 공동, 일종 근생, 그리고 노유자, 교육 연구시설, 그리고 종교시설까지 돼요. 이제 공동주택에 당연히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점점점 붙여나가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준주거지역, 요거는 이제 되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게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맞죠? 그래서 안 되는 건 뭐가 안 됐죠? 묘지 관련 시설, 위락시설. 위락에서 두 가지가 더 연상해서 숙박시설 안 되고 이종 근생이지만 단란 주점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종 근생은 되는 겁니다. 장의사, 안마시설소, 일반 음식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단란 주점은 안 된다. 또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축사,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격리병원, 축구선수는 폐가 커야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준공업적은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었죠. 묘지 관련 시설, 위락시설, 묘지와 위락이 안 됩니다. 묘지에 공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묘지에서 위락하는 것 노는 것도 안 되겠죠. 아무튼 뭘 하든 안 됩니다. 자, 초등학교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 초단 할 수 있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최근에 단독물 이제 나와서 별로 이제 중요도는 떨어졌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일종 전주 돼야 안 돼요 아파트. 일종 일주 안 돼요. 유통상업지역 안 돼요.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다 되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안 돼요.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일반공업지역도 안 됩니다. 준공업은 되죠. 좀 전에 봤죠. 묘지랑만 안 돼요. 나머지 이제 이거보다 개발이 안 되는 곳들 있잖아. 뭐 녹관, 농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계획관리적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칭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계획관리적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것을 말한다면 되는 거지만 그냥 계획관리적이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예외에 해당될 때는 예외에 해당되는 요건을 엄격하게 말을 해놓고 아파트가 된다 이래야지 그냥 계획관리 아파트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계획관리적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때 예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되는 거 뭔가 2종 전용 주거지역,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상업적은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낯선 얘기인데 이건 공부할 거니까 얘기할게요. 주택법에는 30개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전혀 처음 들어봤죠 이런 말. 들은 사람도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들어보셔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때는 얘가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 면적이 건축 면적의 90%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괄호에다가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파트가 유통상업지역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해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뭐 기억을 못 해줬는데 여기 유통상업지역이 아파트 안 된다는 걸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거야 이게 괄호에. 주택고 거기고. 자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른 상업지역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자, 건폐율. 용도지역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그리고 다음 범에서 조례로 정한다. 근데 관할구역을 세분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데 지문 중에 맞는 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관할구역에 따라 건폐율이 똑같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어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남양주 호평에 있는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도 또 다른 곳에 있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다를 수도 있다.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나왔을 때 왜 똑같은 남양주신데 건폐율을 달리 정하지?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명동의 상업지역과 또 다른 곳의 상업지역의 그 건폐율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복잡한 정도라든가 토지의 가치 같은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은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법체계에 대해서는 틀리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짐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법의 대한민국 모든 국법 질서이고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도 어떤 모르는 문제에 닥쳤을 때 좀 해결 능력이 좀 생길 수가 있어, 이제. 아니면 적어도 물어볼 수 있어, 이제. 그 체계를 알고서.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자. 근데 법률 규정에 있는
건폐율은 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 그냥 헷갈리기만 하니까 안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있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의 종반 상한선이 법률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는 이제 건폐율 전용주거지역 얼마였죠? 52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도시지역. 무슨 지역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얘는 몇 종? 1종, 2종. 얘는 1종, 2종, 3종 있습니다. 얘는 근, 토, 일, 중 그랬죠? 그래서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금통일종. 공업적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준공업지역 여기 있고, 녹지도 이하고 마찬가지로 보전관리, 보전녹지, 생산관리, 생산녹지. 근데 여기는 계획관리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제 건폐율.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얼마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합니까? 50%. 여기도 50%는 60%, 60%, 50%, 여기는 70%, 그리고 여기는 70%, 80%, 80%, 90%, 70, 70, 70, 20, 20, 20, 20, 20, 40, 20, 20.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뭐만 40? 얘만 40이에요. 얘만. 그래서 이제 40 하면 4계절. 자, 이 뒤로는 얼마다? 20. 그런데 뭐만 40이에요? 4계절. 계획관리만 40 했습니다. 여기는 5, 6, 6, 7, 6, 5, 7 하지 말고 50, 60, 70. 그런데 얘만 이제 용적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건폐율이 한번 떨어진다. 그래서 50, 60, 70, 3종만 50 이렇게 정리하고. 전주라서 제가 그랬죠. 전주는 양반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반 나눴어요. 얼마요? 양쪽으로 반 나눠서 양반. 그러니까 50. 괜히 했나? 그냥 50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할까? 자, 50, 60, 70입니다. 자, 그다음에 근통일중 그랬죠? 70, 80, 80, 90이에요. 좀 빨리 읽으면 좋아요. 70, 80, 80, 90. 얘는 통일됐죠? 같아요. 80으로 똑같아요. 용적률은 달라집니다. 용적률은 이제. 공업적은 007이죠. 007. 영화 007. 그러니까 다 뭐예요? 얼마요? 70. 007은 70. 여기에서 나머지는 20 아니면 40인데 뭐만 40이었죠? 계획관리만 40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죠? 하한선도 있는데 하한선 기억하지 볼 필요 없고, 자, 100. 그 다음에 150. 얘는 200. 250. 얘는 300. 얘는 껑충 떼요. 500. 그 다음에는 900. 200씩 늘어나죠? 1100. 그럼 얼마야? 1300. 여기는 1500. 여기는 300부터 50씩 늘어납니다. 300, 50, 400.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50, 60, 70. 좀 단순했는데 여기는 50씩 늘어납니다. 얘도 50씩 늘어나요. 누가 더 커요? 건폐율은 얘하고 얘가 같은데 용적률은 얘하고 얘가 다릅니다. 준주거는 500, 준공업은 400. 뭐 작년, 재작년에 얘가 작년인가 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니고 이제 건폐율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뭐 거의 건폐율이 나올 거예요. 90% 확률로 건폐율이 나옵니다. 올해는. 근데 용적률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한번 봐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에요. 80, 100, 100. 당연히 여기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80, 80, 80, 80 상한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여기 이제 용도지구에는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까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을 때 건폐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에서는 30까지, 뭐 다른 데서는 40까지 하는 말들인데, 그거는 최근에 나왔어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동안에는 안 나와요. 아무튼 뭐 20년 시험 볼 분 안 계시죠? 20년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볼 거 없어요. 얘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는, 근데 자연취락지구는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연취락지구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60까지. 60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농공단지는 70, 산업단지는 80 하는 말들이 있는데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때. 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다고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예, 이건 성장관리 방안 어디다 수립하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가화 지역이 아니고 이런 보전용도나 유보용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규제도 하는 대신에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을 10씩 늘려줘요. 10씩. 어디다 늘려줄 수 있냐면 자연녹지 10 늘려줄 수 있어요. 그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30까지. 생산관리지역 얼마까지 할 수 있다? 30까지.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 50. 성장. 1년에 한 10cm 크면 굉장히 크는 거죠? 성장했어요. 얼마씩 성장했어요? 10씩 성장했어요. 10씩.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나중에 숫자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뭐 퍼센트에다 35 이런 거 없거든요. 자, 성장시켰어요. 얼마 시켰어요? 10. 그럼 이렇게 따라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뭐 자연녹지, 계획,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오면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10씩 늘어났어요. 성장관리 방안. 뭐 이건 한번 할 만하죠. 어렵지 않고. 이건 뭐 시험에 나와서도 또 한 번 해도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은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냐 도시외의지역이냐 다르고 도시외의지역도 그냥 도시외의지역을 안 내요. 이렇게 시험에서 내는 사람들이 무슨 뭐 도시외의지역, 농림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막 이렇게 말을 바꾸나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낼 수 있는데 나올 가능성은 제가 20년 좀 과장했지만 어쨌든 간에 10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분석에 따라. 얘는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씩 늘어났어요? 성장. 얼마씩 성장했어요? 10. 나중에 이제 뭐가 해당되는 건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또 이제 유보용도 지역인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만 대상이에요. 보전용도 지역은 안 늘어나줘요. 성장관리만 수립해도. 자, 1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 전용주거적 1종 2종은 50, 일반주거 1종 2종 60, 3종은 50, 준주거 70, 근통일종, 그래서 통일, 일부러 한 곳에 몰았습니다. 유통상업, 일반상업 다 얼마예요? 통일됐죠? 80으로. 중심상업은 90, 007, 전용, 일반, 준공업 다 얼마? 70까지. 보전생산 자연녹지 20. 그리고 보전생산관리지역 20,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계획관리만 40. 그리고 그 밑에 뭐 자연녹지냐 도시외의지역이냐 하는 개발진흥지구에 따라서 30도 있고 40도 있는데 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주 나오면 외워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뭐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또 2번 같은 것도 우리가 도시외의지역 책을 보면서 도시외의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쓰면은 찾을 수 있지만 그냥 시험장에서 무작정 계획관리지역 나오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도에 비해서 어려운데 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안 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얼마? 60% 하에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할 때 뭐도 좀 하라고 했죠. 육식도 좀 하라. 육식. 체력을 위해서 자취할 때는 육식도 해라. 초식만 하지, 채식만 하지 말고. 자연취락지구 육식입니다. 자취. 집단취락지구는 우리 법이 없어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해당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집단 취락지구는 왜냐면요, 얘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용도 지구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가 적용돼요? 개발 제한법이 적용돼요. 개발 제한법. 그리고 4번, 5번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번.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럴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까지? 50.
자연녹지 생산관리는 30. 다 얼마씩 늘어났어요? 10cm 정도씩 컸어요. 많이 컸죠? 성장했습니다. 10cm. 3cm, 5cm, 7cm 이런 거 없어요. 10cm, 10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용도 지역의 용적률. 다음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역시 관할구역에서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자,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주거 1종부터 해서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50% 이상 10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는 이제 40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50에서 100 사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한선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상한선만 보겠습니다. 자, 1종 100 이하, 2종 150.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50씩 늘어나죠. 그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300부터 시작해요. 300, 350, 400입니다. 상업지역은 900, 그 다음에 1100, 1300, 1500. 근통일중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80 아니면 100이죠? 그죠? 그럼 100짜리 두 개는 이미 해결됐죠.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또 하나?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 그리고 이제 생산녹지까지 해서 100입니다. 다른 것들 얼마요? 80 이하. 이렇게 해서 용적률까지 한 봤고, 용적률도 특별한 규정에 따라서 더 이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용도 지역을 정해주면 건폐율, 용적률 또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여기서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걸 정해줘 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따라 이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아무 걸로도 정하지 않았어요. 미지정 용도 지역 있을 수 있죠. 미지정 토지, 용도 지역을 정하지 아니한 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개발을 못하는 곳, 가장 개발을 못하는 억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냥 보전지역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했으니까 어디 딱 하나를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보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도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초단할 수 있고,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에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뭐에 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세분하지 않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미세분이죠? 미세분. 미세분. 앞에다 쓸까? 미지정해놓고 가입했으니까 잘못했네. 미가 가입했는데. 자, 미지정 토지.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미세분 한 경우. 도시지역인데 미세분했어요. 관리지역인데 미세분했어요. 관리지역 중에 제일 개발이 억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보전관리지역. 도시역인데 가장 그런 개발이 제한되는 게 어디예요? 예? 보전녹지지역. 여기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어떤 시험에서 보전만 찾고. 아까 자연녹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개발을 꽤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분하면서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여기 건축했던 걸 철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보전녹지에서 작은 거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세분했는데 자연녹지로 지정됐어요? 그럼 뭐 키우는 건 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초보적인 단계, 가장 제한적인 단계에서만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건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18페이지. 미지정 지역의 경우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축자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일 때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뭐 건폐율이라고 말 나올 수 있고 용적률 나올 수 있어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렇게 나올 수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보전만 잘 찾아가지고 답을 처리하면 되고, 도시적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에는 접도구역 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적에는 접도구역이 없어요. 접도구역은 도로 주변에 그 도로의 유실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접도구역이에요. 뭐 고속도로 주변에 접도구역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남양시 평내 호평역 주변에 접도구역 없어요. 바로 도로 옆에서 인도 있고 바로 개발하고 있어요. 도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접도가 없다. 또 하나 도시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도시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를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녹지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아닌 것들 우리들이 개발하기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아닐 때는. 그래 결국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할 때는. 그럼 어디서 면제가 될 수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을 이제 요즘에 그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물어보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지만 그냥 도시역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나오면 어디에 해당돼요? 어디만 해당돼요? 주상공만 해당돼요. 주상공만. 요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물어보게 되면 도시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면제된다 이렇게. 근데 농지법에서 물으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제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때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녹지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그냥 이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이거. 자, 농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주상공 나올 거예요. 농지법에서 이거 말고 다른 질문 나오는데 이제 주상공 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다. 자,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용도지구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거죠. 용도지구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근데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복합용도지구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가 하면 여기 경관지구를 다시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또 조례로 이거를요 추가 세분할 수도 있어요.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이라든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호 보존하는 것인데, 자, 수변 경관 같은 것들이 남양주에는 강 같은 게 없잖아요. 아, 있나? 한강 흘러가요? 이쪽으로 지나가요? 아, 북한강 지나갑니까? 있네. 없는 게 아니고 없는 데 하려고 그랬더니 없는 줄 알았더니. 자, 그런 이제 강이 있다고. 근데 그냥 가정할게, 가정. 그 남한기에 북한강도 그러고 남한강도 그러고 하천도 많다고 쳐요. 그럼 수계 경관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항주시 조례로 이제 1종, 2종 뭐 이런 식으로 특화 경관지구나 이런 경관지구의 그런 종류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강이 뭐 전혀 없는 도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개천 하나 달랑 흐르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뭐 수변 경관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지역에는 또 무슨 뭐 이제 그 자연 경관, 산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했다고 쳐요.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그럼 거기는 자연 경관지구를 또 1종, 2종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례로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이제 법률에서 용도를 정하고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추가 세분한 것은 특화 경관지구를 포함한 경관지구나 또는 여기는 보호지구에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는데 무엇까지 무엇을 추가 세분한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경관지구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 취지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고도지구는 세분이 없고요. 방하지구도 세분 없습니다. 방제지구도 자연방제지구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읽으면은 자연 하는 게 연상이 다 돼요. 시가지 다 연상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말과 여기 있는 말이 같지는 않습니다. 섞어서는 안 돼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자연을 연상할 수 있는 말이 다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보호지구는 이제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했죠. 근데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제, 왜냐면 지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 작년에 구분하는 거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연결이 잘못된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연결하는 거 굉장히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올해는 그건 굉장히 소홀히 할 겁니다, 이제. 생태계 보호지구,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야. 생태계 보호한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동물이라든가 식물, 서식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나 전통 사찰 하는 말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전통 사찰.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나중에 혹시 뭐 종류를 물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이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자 역사 그래서 뭐예요? 이걸로 했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 뭐 있어요? 전통사찰. 문화재, 전통사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특화경관지구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틀렸죠? 섞어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특화는 뭐예요? 수변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전통사찰, 사 찾으면 돼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어요. 자연취락지구는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거 사람들이 그냥 하나 둘씩 떠돌아 다니다가 모인 곳 어디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뭐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 개집 정비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구역. 개집. 혹시 여기 사는 분이 우리 집을 개집이라고 한다고 욕할지 모르겠네. 그러지 말까. 자,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용도 구역 중에 일종이잖아요. 그죠? 용도 구역. 제일 1번이 뭐예요? 개도시 수입.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하는 것은 공부를 했어요. 이미 하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럼 이제 개발 제한구역에서 우리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저기서 공부한 것에 따라서 규제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따로 법률로 정해져요. 그 따로 정한 법률 이름이 이거예요. 이거 개발 제한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행위자를 뭘래요? 개발 제한 법령에 따른다. 이는 그 글자가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읽으라고 있어요. 자, 개발 제한법. 그 여기에 취락을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그런 그 건폐율 용적이 너무 낮고
또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개발 제한국이 제일 많이 제한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 여기도 뭐 수도라든가 또 마을 회관 같은 거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여 살면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법 질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현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게 뭐예요? 집단 취락지구. 그럼 집단 취락지구에서 이제 행위 제한을 무엇으로 이제 통제해야 되겠어요? 개발 제한국이 있으니까 이 개발 제한법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개발 제한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법률 이름이 개발 제한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자는 뭘로 행위를 제한해요? 이 개발 제한법에 따른다.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에는 여기서도 물어볼 수 있고, 개발 제한법. 여기서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 취락지구는 무엇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냐? 이건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대통령령으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법의 일반적인 체계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령에 있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단독주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당연히 이거 하려고 취락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취락이라고 해요. 당연히 되겠죠.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그냥 주거개발. 책을 읽을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몇 번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의미내용도 뭐 틀릴 거 아니에요. 주거 중심의 개발을 한다. 뭐 산업, 유통, 물류 중심의 개발을 증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 모를 게 없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것도 세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거 딸랑 이것만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복합용도지구 최근에 나왔고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복합용도지구는 여기에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강화 또는 제한하는 게 용도지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있는 행위를 더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랬죠?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복합용도지구. 뭐 어디에다 할 수 있다? 혹시 아세요?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 관리지역에 할 수 있어요. 자, 복합용도지구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좀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발을 기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전용에다 가면 안 돼요. 전용은 그 순수한 주거권, 순수한 공업권 이걸 보호하는 것이 전용이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역의 복합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걔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시끌시끌하고 지저분해져요. 싫어요. 아동도 다 내보내고 대화도 안 시키고 그랬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그죠? 다가구도 안 됐어요. 조용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굉장히 복합, 다양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준주거지역이니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해주면 얘가 똑같지는 않고요.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개발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것 중에 뭐 장례시설이라든가 공장 등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축구 선수는 자기 폐각화에 자격이 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건 준주거지역에서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준주거지역에서 공장 일부가 허용되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야. 자, 다시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정할 수 있죠? 그럼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일반 상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적으로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일단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 아닙니다. 어디에요? 일반 공업지역. 그럼 얘는 무엇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겠어요? 이제 준공업지역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준공업지역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시키려면 그냥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버려야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다 하려면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안 돼요. 준공업지역 아파트 되거든요. 아파트 안 돼요. 노유자실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인데 시작을 노로 했어요. 시작을 노로 했다니까 안 돼요. 노유자 안 돼요. 단란주점 안 돼요. 네. 단란주점 원래 단란주점? 단란주점 안 되고 위락설인 단란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종근생인 단란도 안 돼요. 위락은 어차피 여기서도 안 되거든. 중공업에서. 묘지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종근생인 단란주점이라든가 안마시설소 이런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정하게 되면 얘는 녹관농자에서 얘가 제일 대장인데 얘가 준용할 곳이 없잖아요. 얘는 녹관농자에서 얘가 제일 대장이니까 무엇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말없고 그냥 얘가 허용되는 행위 이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추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안 할 겁니다. 공부를.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이 안쪽에서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건 제가 예상 못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어려서 뭐 안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다 보면 또 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이 정도는 알겠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낼 수도 있겠지만 어디가 대상인가 알아야 돼요. 일반 상업적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안 틀려야 돼.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어설프게 알 필요 없고 이런 거 안 틀려 나왔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해야 돼요.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남양주시에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의 절반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본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보호할 것은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 이거 중요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여전히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여져요. 이걸 답 처리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0번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잘해봐야 3번 나오고 2번 정도 나오고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10번 나온다고 치면 가정하면 여기서 이제 어디가 대상인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 공업적의 복합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거 나오더라도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면 이제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 지구를 정하게 되면 준공업적에서 가능한 것이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노유자는요 안 됩니다. 안마시설소나 단란전도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공부할 게 별로 없고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하는 5가지가 있고 여기는 뭐 뒤에 있는 말을 좀 이따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을 다음 중 용도지구의 내용과 그 세분한 내용이 연결이 잘못된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나왔고 작년에 그래서 다음 중 용도지구의 내용과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집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 연결 잘못된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주요 수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주거기능 중심으로 기능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안 읽어봐. 제가 안 쓰는 거예요. 강조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하는 것들. 생태계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한다. 헷갈릴만한 것들 요거 그리고 이거.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여기 어디다 정하는가 이거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이게 용도지구의 이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조례와 관련된 거 2가지 더 말씀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이걸 대해서 교재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조례를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라든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뭐 여러분들 완벽하게 암기는 안 해도 돼요. 어디까지는. 자, 경관지구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두 번째. 조례로 여기 있는 용도지구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위 제한. 여기서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아예 조례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조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색채, 형태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조례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경관지구. 방지지구도 그러니까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도 건축을 못해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뭐 보호지구도 이러한 생태계, 역사문화 환경 보호, 중요시설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 이것은 건축할 수 있어요. 그 조례가 정해져요. 다 조례가.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것은 라든가 뭐 여기서도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고 조례가 정하는 그런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다 할 필요 없고 얘 정도만 대표적으로 하나 보시면 됐어요. 얘만. 자, 경관지구에서 조례가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